그 책 2권과 기타 등등의 이 검색 검색을 활용해서 네, 검색을 활용해서 찾아낸 겁니다. 네네네네.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잘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김태현 이사님을 네.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통신시장 구조를 파악해 보는 건데요. 완벽하게 파악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 바람이.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통신시장 이거 같이 공부해보고 딱 해보니까 진짜 이거 제대로 바꾸지 못하면 사실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됐는데도 잘 못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장 바꾸지 못하면 우리 소비자들한테 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통신사를 여기 그 책에서 정의해 놓은 게 삥 뜯는 양아치다 중간에서. 근데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모든 그 IT 전문가들한테도 마찬가지고 포탈도 마찬가지고 창작자들한테도 모두 이 통신사가 길목을 막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통신사들이 그 콘텐츠나 어떤 플랫폼 그리고 네트워크 디바이스 모든 분야에서 자기들이 어떤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는데 얘네가 포기한 뒤부터 이게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사 애들이 너무 욕심을 많이 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은 이거 아시죠? 네. 춘천에 있는 각이라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예요. 보통 데이터 센터는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얘네는 인터넷 기업들은 처음 인터넷 기업 하면서 제일 먼저 구축하는 게 데이터 센터라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이유는 그 사용료를 절감시키는 거 그리고 서비스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통신사 내에서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지 인터넷 기업이 데이터 센터를 옛날에 초창기에는 갖고 있다가 다 그 통신사 안으로 들어가면서 통신사 하나에 종속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방송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 센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은 사실 생산자, 콘텐츠 생산자가 사실은 콘텐츠를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함으로써 그 통신사를 방문하는 건데 생산자한테서도 돈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소비자한테서도 돈을 받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얘네가 계속 받고 있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게다가 통신사는 또 하나 안 하고 있는 게 이 데이터 센터에 그 서버의 망 다중화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SK, LG U+, KT 이 세 개가 동시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저번에 그 KT 화재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그 데이터 센터들은 작살 나는 거죠. 만약에 그게 SK도 있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고 계속 돌렸을 텐데 지금 그런 문제가 최근에 또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 네이버에서 여기에 각이라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 3개가 다 거절해 버렸어요. 들어가는 걸. 그러면서 이게 유명무실화가 되고 그쪽에서도 고용 창출을 위해서 이걸 만들었었는데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다음은 그 여기서 보면은 각튜브라고 했잖아요. 유튜브하고 이 넷플릭스 그리고 카카오 TV가 있는데 이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IPTV에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카카오 TV는 그 IPTV 안에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그 국내 인터넷 기업과 해외 인터넷 기업 사이에 차별을 해버리는 거죠. 그
IPTV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인터넷의 어떤 생방송을 위해서 얘네가 하다 보니까 컨텐츠를 자기네 걸로만 하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만들려다가 만들지 못하니까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를 넣었는데 오히려 카카오 TV나 이런 것들은 안 받고 있는 문제 때문에 지금 국내에 있는 뭐 네이버 TV도 있고 카카오 TV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지? 네, 그런 TV들이 이제 많이 죽어버리는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TV 같은 거. 곰 TV, 그러게 곰TV도 있잖아. 네. 곰 TV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해외 업체들을 더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실제로 해외 업체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원래 정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생산자와 중개자, 그러니까 통신사는 중개자에 불과한데 정상적인 어떤 생산자와 중개자의 관계가 이 넷플릭스하고 유튜브 얘네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카카오 TV도 그렇고 네이버 TV도 그렇고 다 그 정상적인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얘네가 이제 독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 책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는 그 통신사는 아예 망 사업에서 손을 떼게 만들고 국유화를 시키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공공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어떤 유지비만 받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정부 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KT 쪽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아직도 살아 있기 때문에 이들이 통신사를 위해서 정부 정책들을 내오는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단통법도 얘기를 건드려요. 단통법 때문에 유통망이 지금 왜곡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 중에 뭐냐면 양판점 이렇게 비교해서 살 수 있는 양판점은 사라지고 각 그 대리점만 남아 있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 그리고 통신 시장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어떤 이 IT 그리고 ICT 쪽에서는 굉장히 처지지 않을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전자상거래 문제예요. 여기 하나는 액티브엑스 까는 거하고 하나는 아마존인데 액티브엑스 자체는 그 공인인증서 깔 때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공인인증서 자체 문제는 없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액티브엑스를 깔면서 그 운영하는 측면에서 해킹을 다가오거나 이 응용 소프트웨어가 그 시스템을 검사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해킹이 돼버리는 문제 때문에 안정성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공인인증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하고 비교해서 해놓은 이유는 우리나라 쇼핑몰은 국내 쇼핑몰이에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살 수가 없는. 아마존은 지금 아프리카도 들어가고 뭐 얼마 전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아프리카에 아마존이 들어가서 물건을 엄청 팔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마존이 얘네는 인터넷 기업인데 어떻게 파냐? 동네 슈퍼에 이 영업을 해갖고 그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아마존이 이렇게 잡고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국내에서 왜 액티브엑스 관련돼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느냐? 우리나라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보안업체 이익을 위해서 정책들을 내오기 때문에 중간에 낀 얘네들을 위해서 모든 통신 정책들을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공인인증서 자체를 이제 없애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없애면서 또 다른 보안 뭔가가 걸리게 되면 또 역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표준 안전거래 방식을 사용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표준 안전거래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표준 안전거래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카드 번호하고 비밀번호만 있으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중국 같은 경우도 이런 사이트 쇼핑몰을 만들어 놓고 걔네는 그 100개 언어로 그 쇼핑몰을 해놨기 때문에 전 세계 누구든 와서 그 물건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상거래 관련돼서는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해야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액티브엑스 방식 의존하는 거 좀 폐지하고 국제 표준을 좀 도입하는 문제, 그리고 보안 업체가 중간에 껴 있는데 얘네들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전체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세 번째는 이제 공인인증서 폐지인데 이거는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그 보안업체 때문에 공인인증서 폐지를 하면서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사를 국유화해야 할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IPTV 망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몰락한 부분들, 두 번째는 IPTV가 저화질 서비스예요. 고화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TV 수출하는 제조업한테도 왜 타격을 주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음성, 문자, 영상 데이터를 차별해서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근데 음성, 문자, 영상 데이터는 사실 지금은 4G로 넘어오는 순간 다 디지털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인터넷 업체의 망 독립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얘기는 데이터 센터를 제대로 못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해외 업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들어와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버리는데 국내 망을 이용하는데 국내 인터넷 기업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터넷 세국 정책과 일곱 번째 IT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가로막고 있다. 통신사들이 이런 내용으로 간단하게 볼 겁니다. 이게 이제 IPTV인데요. IPTV 하면 뭔지 다 아시죠? 저도 잘 몰랐습니다. IPTV가 저거더라고요. 그냥 인터넷 방송 전용망. 그런데 생방송에 최적화시키기 위한 부분으로서 하면서 이 공중파와 싸우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서 IPTV에는 그 방송 전용으로만 할 수 있도록 미리 할당을 해놔요. 그 데이터를. 그래서 그거부터 그 방송이 나갈 수 있게. 안 그러면 집에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해 버리면 TV가 느려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IPTV를 해놨는데, 통신사들은 이 IPTV 망 안에 인터넷 방송국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안에는 다른 것들이 안 들어오고 이 통신사의 그 자체적인 방송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LG U+가 넷플릭스를 IPTV에 장착하면서 여기 보시겠지만 U+의 그 가입자 순증 추이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제대로 된 컨텐츠가 장착이 되면 사람들은 그걸 더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통신사가 장난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못 만드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IPTV 초기에는 그 인터넷 할 때 자체 셋톱박스를 설치해서 그 TV로 볼 수 있게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통신사가 모든 거를 막아버렸었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 통신사가 주장하는 거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한 번에 사람들이 많이 본다 그러면 그 망에 부담이 된다고 하면서 다 막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통신사면 기본적으로 망 사용을 많이 하면 좋은 거잖아요. 걔네 돈도 사용한 만큼 받는 거니까. 그런데 망 사용에 부담을 준다고 하면서 다 막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들 그다음에 인터넷 방송국들이 전혀 못 큰. 그런데 넷플릭스와 유튜브나 얘네들을 집어넣어 버리면서 해외 업체만 살려주는. 그래서 지금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KBS, JTBC 다 유튜브 생방송할 때 다 유튜브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방송국도 되게 바보처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IPTV 같은 경우는 그 일단 화질이 안 좋은 건 다 느끼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 케이블 방송 같은 경우는 규제를 받기 때문에 공중파의 내용을 그대로 전송해서 하기 때문에 화질이 괜찮은데 통신사의 IPTV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초당 1.9메가를 보내야 되는데 얘네가 0.6메가를 보내고 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컨텐츠들은 0.4메가를 보내면서 아마 다들 보시면 이게 얼굴이 정확하게 안 보이실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저질의 그 TV를 우리가 보고 있고, 근데 기술이 좋아져도요, 이걸 고화질로 만드는 쪽으로 이거를 돌리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그 선택의 폭을 줄여버리면서 오히려 더 질이 나빠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50인치가 넘어가는 그 큰 TV들한테는 더 안 좋은 그 방송을 볼 수밖에 없는 상태로 되면서 제가 오늘 그 찾다 보니까 여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LG U 플러스 재설치 이후에 전보다 화질이 재설치를 한 거야. 그 전에 이제 다른 거 설치했다가 다시 설치를 했는데 화질이 떨어진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화면이 커지니까 화질도 떨어지는 것 같다. 요런 이제 그 컴플레인들을 시민들이 많이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고 계속 문의를 해요. 여기 뒤에 그 밑에 답은 그 답변한 거는 제가 올리지 않았는데 그 사람도 그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뭐라고 답변해요? 그거는 인터넷 그 통신사 3사가 어디나 다 똑같다. 그런데 그거는 특이한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답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 TV. 지금 삼성에서도 오늘 그 검색하다 보니까는 스마트 TV가 또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마트 TV 같은 경우도 원천적으로 얘네가 그 접속하는 홈 사이트를 통신사가 강제로 차단해 버린대요. 그래서 스마트 기능을 아예 무력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스마트 TV 이거는 비싸긴 한데 스마트 기능을 못하는 그런 상태. 근데 해외에는 상관이 없죠. 해외는 스마트 TV로서 활용할 수 있게 해버리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그 IPTV를 하면서 저화질의 서비스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화면이 점점 커지면서는 더 떨어지니까 수출 제조업체들이 IPTV를 장착하고 국내에서도 살 때 사람들이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예요. 큰 거를 할수록 더 화면의 질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큰 그 TV를 봐야 될 메리트가 떨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제조업조차도 통신사가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큰 TV의 그 기준은 아까 말씀하신 50인치 넘어가는 거. 네. 이하 이상 이렇게 네, 되죠. 네, 네. 근데 왜큰 TV일 때 더 화질이 떨어져요? 큰 TV에는 아무래도 화면이 커질수록 해상 데이터를 많이 맞아요. 보내야 되니까. 아, 같은 동일한 같은 데이터에 같은 픽셀을 동일한 작게 데이터. 보면 선명해 보이는데 키우면 픽셀 그대로 커져 버리니까. 픽셀 자체만 계속 커지니까요. 왜 이제 우리 사진도 확대해서 찍으면 픽셀 떨어지듯이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예. 그 스마트 TV도 제가 이제 스마트 TV 초창기 때 이제 영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일단 기본적으로 유튜브가 기능이 들어가고 뭐 제조사 자체적으로 콘텐츠 해가지고 뭐 공유기도 직접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고 해서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IPTV에 밀려버리니까 거의 이제 유명무실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TV 제조사도 얘네 때문에 통신사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좀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음성 문자, 영상 데이터가 지금은 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그래서 차별 없이 이거는 똑같은 금액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저런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통신사는 이 데이터가 날아가는 거를 다 볼 수 있다고 해요. 어떤 데이터가 날아가는지.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는 자기들 마음대로 그거를 조절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이게 문제가 됐던 거는 요 카카오톡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그 카카오톡에서 인터넷 전화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품질을 떨어뜨렸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통신사를 통해서 그 데이터가 날아가면 품질을, 그러니까 아예 못하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 끊어먹게끔 해서 이걸 통화 품질을 확 떨어뜨리니까 이 인터넷 전화가 붐이 일어날래다가 죽어버렸죠. 아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통신사에서 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그 검색하다 보니까 SK텔레콤이 다시 카카오톡 잡으려고 또 뭔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는 그렇게 봐봤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인터넷 전화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인터넷 전화라는 거는 뭐 페이스북에서도 전화를 하고 뭐 메신저에서도 전화 기능이 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국내에서는 못하게, 카카오톡처럼 못하게 막아버리는데 우리나라 빼고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다, 왜냐하면 이게 그 말이잖아요. 음성도 다 이제는 디지털이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외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여전히 그 통신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거를 인정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일부러 이제 인터넷 전화를 이제 그 사업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그 통신사는 하고 있는 거고요. 역시 이것도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저거예요. 망부하가 많이 걸린다라는 건데, 근데 얘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망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얘기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둘 다 돈을 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쪽에서도 돈 받고 저쪽에서도 돈을 받는데 그러면 좋은 거잖아. 부자 되잖아. 그런데도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자기네가 그 사업까지도 다 먹어버리겠다는 굉장히 욕심이 많은.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 분야, 인터넷 기업들을 또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 메신저에서 그 인터넷 통화 기능 뭐, 네. 뭐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이나 네, 뭐 네, 네, 텔레그램 같은 네. 거나 뭐 그런 것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통신사에서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사람한테만 오픈을 시켜주고 이제 저렴한 요금제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막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요즘도 그런가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거 이제 인터넷을 기반해서 쓰는 거잖아요. 메신저 통화 자체가.
아까 이 다음 면인가 앞면인가 안면? 이점이요. 저 아래 보면 데이터를 이용한 음성 영상 통화는 별도 한도 적용한다. 저 표현인 것 같은데 근데 저걸 통화라고 보지 않는 거죠. 개념상 그냥 인터넷을 사용하는 거라고 우리나라는 보는 거니까 저 2.2기가 이상의 그 메신저를 사용을 하면 부과가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로밍 할 때 그 데이터는 그냥 하루에 얼마를 내고 이렇게 쓰는데 지금 최근 로밍 하게 되면 그 데이터로 통화까지 가능하게 하는 그 서비스 나왔잖아요. 네, 그게 아까 그 SK텔레콤에서 T로밍이 지금 T전화를 외국에서 사용하면 그냥 무료로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최근에 이제 SK텔레콤의 전략이었던 카카오를 앞서기 위한. 보이스톡 잡으려고. 그 제가 예전에 이제 스마트폰은 좀 저렴한 요금제를 쓰고 이제 포켓 와이파이 이제 KT 에그를 병행해서 썼었는데 그때 그 보이스톡이 안 되더라고요. 통신사에 물어봤더니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을 걔네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데이터가 없어서 고객님이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라는 표현을 그냥 그렇게. 저는 분명히 고객님이 저렴한 요금제를 그러니까. 분명히 에그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통신사만 살고 이런 인터넷 기업들은 통신 요금에 자체 데이터가 없으면 보이스톡을 예. 끊는다고요. 예. 다른 인터넷 그, 기반.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무제한 요금제를 바꾸고 나서는 그게 다 정상적으로 자유롭게 되더라고요. 그걸 그게 제가 경험을 해서. 그러니까 그게 저거 같아요. 지금 여기서 나온 것 중에 얘네는 그 어쨌든 인터넷에서 보내지는 모든 내용을 다 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풀어주고 어떤 거는 막고 하는 것들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국가 요금제에서 카카오톡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망을 사용해서 그 자기네가 직접적으로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망을 사용해서 어떤 부가 서비스가 나왔을 때 그 부가 서비스까지 자기네가 다 먹겠다라는 통신사의 어떤 욕심 속에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통신사가 자기네 역할을 제대로 좀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요거는 이제 인터넷 업체들이 망 독립을 이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 센터 있잖아.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들, 인터넷 업체들, IT 기업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거고 여기에 보면은 그 자기네들이 어떻게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는지 이제 그 지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인터넷 기업은 중간에 뭐 전기가 끊겨서 갑자기 날아간다든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발전소 옆에서 세워서 저렴하게 쓰면서 계속 안전하게 이제 전기 공급을 받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통신사도 여러 개 연결해서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만들므로써 인터넷 기업이 살아가는,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무조건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체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결국은 망 접속료를 줄이기 위한 거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보통 소비자들이 직접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만들면 그렇게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 속에서 이제 그 통신사들은 그런 정도의 역할만을 하고 있는, 그런데 여기서 용어가 굉장히 어려운 용어가 나와서 그런 용어들은 제가 뺐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익스체인지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네. 설명 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또 읽어야 되잖아. 그러면 간단하게 요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접속을 원하는 누구라도 물리적인 선을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인터넷 익스체인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관련자들은 바로 여기에서 서로 선을 연결한 다음에 데이터 사용량의 차이만큼 접속료를 청산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익스체인지가 이제 교차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차액만 서로 이제 주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통신사 데이터 센터에 입주한 인터넷 사이트 같은 경우는 통신사의 망 사용료과 같은 어떤 각종 요금을 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인터넷 익스체인지로 직접 선을 끌고 오는 비용만을 내면 망 사업자에게 접속료를 낼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에는 못하게 하는 거겠죠. 자기는 통신사가 다 먹겠다고. 근데 우리나라를 뺀 나머지 국가, 중국조차도 이거를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중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데도 오히려 중국은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보다는 훨씬 중국이 이제 앞서가는 측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세 통신사가 맡고 있어서 이런 상호의 자유로운 어떤 접속 방식이 허용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자체 데이터 센터에 요 세 곳에 각각 직접 접속을 하면 한 통신사에 장애가 생겨도 접속에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속도도 사실은 세 군데가 다 들어가 있으면 그 속도도 빨라져서 서비스 품질도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춘천에 각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익을 기대했는데 통신사들이 모두 거부하는 바람에 이거는 그냥 사라지고만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인터넷 서비스 경쟁력 확보는 현재에서는 불가능한데 정부 기관에서도 이거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좀 네이버가 저 데이터 센터를 좀 만들라고 하다가 아니 만들었어요. 아니 만들었어요. 이미 만들었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선을 안 대준 거예요. 선을 안 돼갖고 그냥 어정쩡한 상태. 그리고 저걸 통해서 고용 창출도 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걸 써야 고용 창출을 할지. 박물관처럼 운영하고 있대요. 이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통신사가 인터넷 기업을 망치. 네이버도 우리한테는 되게 문제인 포탈인데 제가 요새 그 네이버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저 구글 블로그로 이렇게 조금씩 넘어가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구글 블로그는 저 광고료를 준다고 해서 자 다음에 이제 이 해외 업체에만 특혜를 주는 부분 아까 유튜브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영상 자료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영상 자료를 많이 영화 같은 영상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자기네 홈페이지에 올려도 화질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안 돼서 유튜브에 이 영화들을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콘텐츠가 국내에 머물지 않고 그냥 해외로 다 이전을 해버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의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는 우리의 좋은 그 영화들 있잖아요.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쇼핑몰에서 영화를 다운받아서 사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통신사들의 문제 때문에 그런 우리의 진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은 우리 통신사가 잘 못하고 있는 것 중에 요게 있습니다. 그 한국 영상자료원의 유튜브 영상자료원에서 영화를 유튜브에 올려요. 그러면 그게 처음 올릴 때는 진짜 유튜브 사이트에 올라간 건데 누군가 두 번째 그거를 보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해외에 있는 그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통신사가 그 중간에 통신사의 캐시 서버라고 있어서 해외에 나가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캐시 서버에 있던 거를 그냥 보게 되는.
왜냐면 그게 국제망 비용이 비싸니까 그렇게 하는. 예. 그래서 결국은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유튜브 자체에서도 국내에 들어와 있는 유튜브가 망 사용료를 그렇게 안 내는 거죠. 낼 이유가 없는 거지. 얘네가 다 해주니까, 통신사가. 그러니까 이제 캐시 서버에다 일종의 복사본을 그렇죠. 만들어 놓고 그렇죠, 복사본을 보는 거네요. 그렇죠. 아파트에 들어가는 그런 IPTV들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누가 한 사람이 봤으면 이미 중간에 그게 그 장치에 물려 있다가 캐시 서버로 돼 있다가 걔네가 공급해 주는 형태. 예. 인터넷은 다 똑같더라고요. 뭘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은 근데 요 내용을 우리 시민들이나 소비자들이 다 알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않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다 알려내고 이게 뭐 공공연하게 누구나 다 알게 되면 인터넷 이제 사람들이 다 그러겠죠. 망 사용료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존 클라우드의 망 사용료가요 국내 기업의 10분의 1 정도로 들어와서 얘네가 국내 들어와서 그 틈새 시장에서 10분의 1 싸니까 우리나라 망 사용료만큼 받고 10분의 9를 얘네가 이익을 남기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해외 업체만 뭐 논하는 시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 콘텐츠는 계속 해외로 나가고 있는 부분들, 요거는 정말 우리 경쟁력을 계속 떨어뜨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외국 정책은 이제 여기 이제 하나는 공인인증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한국에 있는 쇼핑몰이 글로벌 시장에서 먹히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진짜 섬나라가 돼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게시판 실명제, 이게 헌법재 본서에서 위헌 결정이 몇 년 전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이 실명제는 사실 실명제 때문에 인터넷 기업 경쟁력을 잃으면서 외국 기업들한테 다 넘어간 문제들,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다들 느끼셨던 카카오톡 검열, 경찰하고 검찰들이 영장 발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때나 수시로 검열을 하면서 막 이렇게, 저도 그때 텔레그램이라는 거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떠나게 만드는, 그러면 카카오톡을 더 잘 쓸 수 있는데도 불신하게 되는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을,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는 검찰과 경찰도 이런 부분을 이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는 한국에 있는 모든 서비스는 문제가 글로벌화되지 못하고 그냥 국내에 머물러 버리는, 국내 시장은 5천만밖에 안 되는데 이 시장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다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신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왜냐면은 인터넷 기업이요 100메가 속도의 양을 구입하면은 그 해외에 접속하는데 5%밖에 5메가밖에 할당을 안 해준대요. 그러면 돈 벌지 말라는 얘기지 뭐, 그죠? 그러니까 이제 비싸기 때문에 국내 그 인터넷 기업들은 글로벌화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야 되는 게 한국에 있는 인터넷 기업이 물리적으로 해외 진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 가서 그곳에서 고용 창출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여기서 표현은 고비용 고위험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요거 소개해 드려야 되겠네. 중국의 쇼핑몰인 그 알리익스프레스라는 곳이 있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100개 언어로 전 세계에 이 쇼핑몰이 완전히 글로벌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주지 못해서. 그런데 이런 그 주장도 하고 있더라고요.
국제망 사용료를 인하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거는 서비스의 해외 망명을 막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자기들은 이익을 내겠다라는 것이겠죠. 뭐 한국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IT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가로막고 있다. 그 KT나 뭐 SK 이런 부분들, SK 같은 경우는 그 회장이 노태우 사위인가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이동통신 받아서 예. 이렇게 잘 컸잖아요. 특혜 받아서. 예. 처음에는 한국이동통신이었다가 그렇죠, 그렇죠. SK로. 네. 그리고 헤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은 민간 기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도 통신망까지 자산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의 재산이었는데 민간에 그냥 넘겨준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성장 단계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정부의 지원,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 지원과 그런 특혜들을 받아서 사실은 이렇게 컸고, 그런데 망 사업 같은 경우는 완전 세금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왜냐면 깔아놨기 때문에 언제나 거치는. 그래서 사실은 거저먹는 그런 구조로 가 있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이 통신사의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게 통신 사업에 진출할 때 처음에 2G 할 때 CDMA를 했잖아요. 근데 3G로 넘어갈 때 그거를 발전시켜야 됐는데 CDMA를 했으니까 전 세계는 GSM을 썼어요. 표준이 저건데. 그런데 우리나라만 CDMA를 했는데 2G 때는 CDMA를 하고 3G로 넘어가면서 GSM으로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휴대폰 시장에서는 계속 잘 나가는데 문제가 뭐냐? 이 통신 시장에서 힘을 가진 거는요, 휴대폰 제조사가 아니라 중개 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3G 할 때 CDMA로 같이 3G 기술을 만들었으면 지금도 여전히 중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한국이 돼 있을 텐데, 2G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단한 강국이 됐는데 3G 이후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하라고 요청을 했지만 얘네는 이제 글로벌한 호환성 때문에 수익을 눈앞에 그냥 딱 눈에 보이는 수익만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해버린 문제.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정말 통신시장에 제대로 통신 강국이 될까라는 의문, 이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와이브로 시장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4G부터는 음성 이런 게 다 디지털로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와이브로도 똑같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우리는 와이브로를 개발했었어. 그리고 나도 썼었어. 맞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안 쓰게 되더라고. 그런데 정부나 그쪽에서는 통신사한테 이거 역시 계속 하라고 했지만 그냥 LTE로 턴을 하면서 그냥 그 중계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통신 국가로 우리는 전락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 IT 발전을 위한 정책을 통신사가 계속 가로막고 있는 이런 문제, 자기네가 뭔가를 다 해보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목하는 게, 우리가 중국을 많이 무시하고 있었지만 이미 우리 기술을 뛰어넘었죠. 근데 자체 통신 방식을 고집하는 중국이 왜 강국이 됐냐? 중계기 시장하고 휴대폰 시장에서 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자가 이미 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앞으로 한국이 쫓아가기는 되게 힘들 거다. 그 나머지 하나는 여기 우리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내걸었던 것 중에 제4 이동통신 만든다고 전 후보들이 다 공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 그 통신 3사가 이걸 다 못하게 로비하고 있고 막고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얘네는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담합 의혹이 있고 가격에 담합 의혹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현재 있어서 우리나라 통신 시장을 좀 많이 해치는 이런 통신사의 역할들이 현재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쳐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요렇게 여기까지 했고요. 요거는 단통법 2년 시행했을 때 보면은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라고 나와 있죠. 요게 2014년 2분기 그리고 여기 보면 요건 2016년 2분기예요. 자, 2014년 2분기에 전체 3사의 영업이익이 2,600억이죠. 근데 2조가 넘어 2조가 넘었고 공이 하나 더 붙은 거군요. 네. 장난 아니죠. 2년 만에. 한 600 줄은 줄 알았는데. 아, 예. 요거는 그래서 600%가 넘는 2년 만에 영업이익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요 밑에 보면 요거 대비시키려고 마케팅 비용은 어땠냐? 이때 4조 6천억에서 3조 7천억으로 18%가 줄었어요. 약 대략 한 9천억에서 1조 가까이. 비용 마케팅 비용은 줄고 영업이익은 늘어나고 여기 보면 요게 현금 창출 능력이에요. 요거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거 약자라서 요게 4조 3천억에서 5조 6천억으로 30%가 2년 만에 늘었는데 이 통신사의 현금 창출 능력이 30%가 늘었다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지금 폐지가 됐지만 2014년에는 29만 원에서 2016년 상반기에는 17만 원까지 떨어지고 계속 이런 부분들 나타나고 있는 지금 상한제가 폐지됐어도 그냥 얘네는 요 지원금을 이렇게 확 올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가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앞에서 비용은 줄고 그만큼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사실 이런 데이터 보면 누구를 위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그렇다고 휴대폰 가격이 떨어졌냐? 사실은 단통법 하는 게 휴대폰 가격 떨어뜨리는 거, 요금 좀 내리는 요 두 가지 포인트였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우리 소비자협동조합 다이음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그냥 물음표로 남겨봤습니다. 자, 강의는 이걸로 끝입니다. 뭐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나 아니면 더 토론해보고 싶은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자료를 강의 끝나고 주는 요거는 저 내용이니까 특이한 위원장님 저기 열심히 저거 하셨죠? 못 알아들어서 다 못 쳤어요. 네, 제가 듣기에도 좀 어려웠어요. 되게. 네. 망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오늘 처음 접하고 그럼요. 용어 자체가 예. 어려워요. 끝났습니까? 네.